안녕하세요, 현우혁입니다. 오늘은 2019년 고대 편입기출 사회 계열 마지막 강의 문제 2번 푸는 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1200자를 직접 써보니까 강의가 제가 하고 싶은 만큼 그것도 좀 빨리 끝냈는데 40분 이상이 대부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일이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든 글씨를 하든 그런 것보다는 주요 논지 어떻게 쓰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20분 안 넘으면 다행일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항상 고민하면서 강의 한번 찍고 여러분에게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2번 개요편에서 말씀드렸듯이 2요약, 1로 2 설명, 3요약, 1로 3 설명합니다. 네. 이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번 원래 근거 1로 2를 설명하라고 했으니 1을 요약해야 맞는 거지만 1을 요약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 1이랑 중복이 일어납니다. 이거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걸 떠나서 중복이 일어나면 큰 감점 사항입니다. 논술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문제를 자세히 읽으면은 제 1에 제시된 논리를 이용해 2와 3의 SNS와 큐레이터가 대중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그냥 설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잠시만요. SNS와 큐레이터가 대중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무엇을 근거로? 1에 제시된 논리를 근거로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시는 제가 쓰는 이런 답안에도 1의 논리와 2와 3의 논리가 모두 등장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좀 더 시작하겠습니다. 총 4문단이 나올 건데 제가 이 페이지도 4개를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이 요약이 200자 들어간다 그랬죠? 4문장, 4문장에 이 요약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4문장 200자, 400자, 여기는 8문장이겠죠? 400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자, 400자 해서 1200자 제가 쓴다고 말씀드렸고, 이 400자는 제가 강사들이나 가르치는 사람과 조금 다르게 논점을 2개 잡는다고 했어요. 논점을 2개 잡는다. 그 말은 뭐냐? 대중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1의 논리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걸 2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잠시만요. 2번 2번 제시문 읽고 왔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2번 제시문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SNS가 소통과 사교에 물리적 제약 없이 사교를 도와준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급격한 SNS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SNS가 개방적이며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제가 글씨 조금 빠르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4문장 쓴다 그랬죠? 그리고 이는 사람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네, 이 정도로 4문장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도 첫 번째 문장 뭐냐? 제가 주제문 나와야 된다고 말씀했었죠? 네, SNS는 소통사교를 물리적 제약 없이 가능하게 해준다. 이게 제시문 2를 관통하는 주제문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제가 던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요약이든. 그래서 이번 내용이 정리가 됐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주장, 이유, 근거, 상수를 2번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400자죠? 원래 주의근상 5문장 얼마라고요? 250자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2번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500자인데 상수를 조금 줄이거나 해서 분량은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조금 상세히 보여드리고 논점 잡는 걸 보여드리고 3번에서는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문제가 그거였죠. 그래서 SNS와 큐레이터가 대중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대중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네, 잠시만요. 네. 제시문 1에 따르면 잠시만요. 제시문 1에 따르면 제시문 2에 SNS는 대중의 의사결정에 문제에서 물어본 거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1의 논리를 이용하여 2의 SNS는 대중교통에 어떠한 것으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 발음이 많이 꼬여서 저희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주장이겠죠. 이에 대한 근거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유, 근거. 다음 상술은 지금 설명해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상술까지 많이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상술은 말 그대로 상세히 자기가 주장했던 걸 한 번 더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SNS는 검정색으로 쓰도록 할게요. SNS는 물리적 제약 없이 사람들을 타인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제가 말했죠. 이유에는 항상 때문이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때문이다. 이는 제시문 1에서 개인의 연합체인 개인의 집단인 대중의 의사결정이 옳다고 주장한 것과 상통한다. 같은 맥락이다. 자, 이는 제시문 1에 따르면 여기까지가 주장, 이유, 근거, 다음에 상수를 한 번 더 쓸 수 있겠죠. 이 말 뜻이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지금 논리를 맞춘 겁니다. 1의 논리를 이용해서 2의 SNS가 대중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었죠. SNS는 타인들과 교류를 하게 만든다. 이는 개인의 집단이 대중의 의사결정이 옳다고 주장한 것과 상통한다. 왜 상통하냐? 상술은 저희가 총 400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짧게 쓰거나 아니면은 이유가 지금 짧기 때문에 좀 상세히 쓰자면은 이유는 SNS가 개인을 연결시키면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평균적 의사 결정을 도출하게 된다. 네, 이 말뜻이 문제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이게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이게 왜 같은 논리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은 논리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타인과 SNS가 타인과 교류를 사람들이 하게 하여 대중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중은 대중의 의견은 제시문 1에서 말한 것과 같이 대중의 의사결정은 항상 옳은 겁니다. 따라서 SNS는 대중의 의사결정을 만들게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을 좀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을 좀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 지금 SNS가 말 그대로 글씨가 네, SNS가 대중을 만든다. 대중을 만들게 하는데 대중의 의사결정은 항상 옳다. 다시 한번 말하면 대중의 의사결정은 항상 옳은데 SNS는 대중의 의사결정을 만들기 때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중의 의사결정.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네. 이 포인트 잡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뭐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문제 계획 짤 때 3번 요약이죠.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 3요약인데 큐레이터가 등장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쓰고 까먹었는데 제가 2개 잡는다 그랬죠. 제가 유튜브가 아직 좀 어색해서 제가 순서를 건너뛰었네요. 그리고 이유, 근거, 상수를 한 번 더 써줄 겁니다. 지금 이제는 말로 할게요. 어떤 부분에서 또 같냐? 또한 쓸게요. 또한 SNS의 개방성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이는 1에서 시민민주주의 과정에서 편견이 발생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자, 이게 어떻게 같은 맥락이냐? 이게 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면은 상술에서 SNS가 SNS의 개방성이 시민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평균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SNS가 서로의 감로를 우리의 뜻을 모아서 어떤 다수결이나 심의 문제가 정확히 다수결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심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자유로운 생각을 교류하면서 대중의 평균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대중의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를 한 번 더 위에 거와 이유 근거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이 논리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제가 만든 이 교류해서 만들기 이거랑 두 번째 개방성 이 두 개의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약 350자가 나오는데 상수를 좀 자세하게 쓰고 하면 400자까지 나오겠죠. 400자 분량을 저희는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래서 텍스트를 쓸까 했는데 뒤에는 좀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안 쓴다고 글씨를 보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한 거 다시 한번 복기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제시문. 3번 제시문 요약이죠. 요약 어떻게 들어가죠? 큐레이터는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예술을 정의하기에 예술 정의에 큐레이터의 빨리 쓸게요. 그냥 큐레이터의 역할은 중요하다. 첫 문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샹 샘을 언급하면서 이게 외설이었는데 예술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나오고 그래서 큐레이터가 예술 작품을 예술이라고 정의 인정하는 는 확인 기능을 큐레이터가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문장을 쓰시면 되겠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건 물론 요약도 중요하지만 9번에 이제 설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서 논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다시 말하겠습니다. 제시문 1에 따르면 좀 주장이 나올 거예요. 제시문 1에 따를 때 제시문 3의 큐레이터는 대중의 의사 결정에 부정적인, 아까 2번 뭐였죠? 긍정적인이었죠. 여기 대꾸 맞추는 겁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설명하라고 했죠. 여기서 그대로 썼죠. 제시문 큐레이터. 1을 따를 때 큐레이터는 대중의 의사결정에 설명, 어떠한 설명. 지금 저희가 문제가 요구한 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쓰고 이유, 근거, 상수를 쓰고 제가 뭐랬죠? 한 번 더 쓴다 그랬죠? 이유, 근거, 상수를 한 번 더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네. 해서 400자를 채울 거예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유는 제가 대상 제시문에 갖고 오는 거랬죠? 3에서 큐레이터가 짧게 쓰도록 할게요. 큐레이터가 예술을 정의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근거는 이는 1에 따를 때 대중의 의사결정이 1에서 대중의 의사결정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과 상충된다. 앞에서 부정적인 영역인데 그러나를 써주도록 할게요. 확실히 대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상수를 해서 제가 지금 말로 하는 걸 이제 쓸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제시문 1에 따를 때 대중의 의사결정은 대중의 평균적인 의사결정은 옳다. 그런데 큐레이터는 예술을 정의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대중의 의사결정인가요? 대중의 의사결정이 아니죠. 일방적인 확인 정의 기능이죠. 이거가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큐레이터가 대중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이유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를 제시하고 두 번째는 하나 더 원한다고 했었죠. 2개 하셔야 합격할 수 있어요. 하나는 타 학생들과 이게 차별성이 없어져요. 물론 가서 2개가 보이지 않으면 설명평가를 할 때 400자 설명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2개가 보이지 않는다. 하나만 쓰고 나오셔야 됩니다. 상수라도 자세히 써서 쓰고 나와야 하지만 전 절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저희 학생들한테. 무조건 2개를 잡아야 돼요. 2개를 쓰시면 합격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든 시험장에서 머리를 쓰셔서 2개를 잡으셔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유, 근거, 상술인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여기서 제가 항상 말하죠. 두 번째 또한 이런 표현도 잘 익혀두세요. 또한 큐레이터의 예술 개념화 작업이, 그러니까 위에 말해서 정의하는 작업이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의 하나의 이유가 된다. 이는 제시문 1에 따르면 개인이나 집단에 편견이 작용하면 편견 작용 시 옳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말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시문 1에서는 편견이 작용하면 옳은 의사결정을 대중이든 개인이든 내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시문 2에서 큐레이터는 이제 예술을 정의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죠. 이는 편견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편견을 심어주어서 이것은 예술이고 이것은 외설이다. 이런 걸 정의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상술해서 네, 써주시면 됩니다. 뭐 큐레이터가 예술과 외술의 범주를 나누어 인식하게 함으로써 이는 편견을 심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날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00자 분량이 나오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큐레이터 좀 자세히 쓰면 지금 8문장 상술해서 나오겠죠? 8문장 정도가 나와서 400자를 맞추는 겁니다. 자, 여러분 끝이 났습니다. 좀 길었는데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번 요약, 1번, 2번 설명, 3번 요약, 1에서 3 설명, 200, 400, 200, 400, 요약, 200, 400, 설명, 이유, 주의 근상이 250자인데 2개 한다고 그랬죠. 400, 200, 400.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칠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강의 다시 보시고 본인의 글과 비교해 보시면서 네,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답안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제 답안 쓰실 때 네, 많은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